네, 어서 오십시오. 참여하신 분들 소리랑 화면 정상이면 일반 한번 올려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오전장은 바쁘게 우리가 휘리릭 지나가는 바람에 카카오 라이브나 이런 거를 하지 못했고, 오후장 이제 좀 여유로운 시간대가 됐고, 지금 뭐 바쁜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엔. 네. 아마 오전장에 이제 우리가 매수하려고 달려들었던, 뭐 매수하고 싶었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세가 크게 안 나왔으면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매수가 다 되셨을 거고, 제가 오늘 뭐 무료방에는 종목을 신규로 드린 게 없지만 사실 오늘 사는 날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규로 드리는 것보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고급방은 훨씬 더 타이트하게 지금 뭐랄까 종목이 더 다양하고 쪼개고 쪼개서 좀 디테일하게 여러 종목들을 세팅해놨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활발했고, 무료방은 이 종목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고급방 정말 훌륭하게 오늘 수익 실현들을 하고 오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가장 뿌듯한 게 지금 SBB테크입니다. 이거는 고급방만 진행해서 무료방이랑 체험방 분들은 다 없으실 텐데, 제 방에 오랫동안 있었거나 오래전에 제 방에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1분기 때 우리 방에서 가장 크게 수익 났던 종목, 로봇주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얘를 더 많이 먹었어. 얘를 더 많이 먹었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얘를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뭐 소재, 부품, 분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 섹터 안에서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들이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가 바로 SBB테크.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히 사람들의 인식이 신규 상장한 종목을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변동성 크고 매매하기 위험하고 막 꺼려지잖아. 빠른 거 매매한다라고 그러면 일단 부정적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신규주들을 많이 안 했는데, SBB테크가 신규 상장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진짜 계속 주구장창 내렸어요. 야, 내가 봐도 이거는 좀 그래. 저도 이때는 안 했죠. 이때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와 이제 M&A설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SBB테크에 관심 갖기 시작했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로봇 기업들이 돈을 버는 로봇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핫해진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 오늘부터 이제 청약 시작이에요. 기관 청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될 텐데, 이 지금 오늘 히트를 친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조차도 실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기대만큼 좋지 못해요.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실적 별로고요. 오히려 로보티즈가 훨씬 더 실적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은 지금 현재 돈을 버는 업종이 아니고 돈을 쓰는 업종, 성장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섹터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섹터로 분류되는, 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테마에서 처음에 이제 이 무슨 종목군이 형성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슈가 생기죠.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데 묶여서 테마를 형성합니다. 여기는 이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기술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실체는 성적표가 없어요. 성적표랑도 제출하지 않죠.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테마가 되었을 때는 그 해당 뭐 산업이나 기술을 통해서 마땅한 성적표가 없는 상황. 그래서 기대감만 계속해서 있는 기대감만 있는 그런 종목의 집단. 그래서 이슈로만 움직이는 현상을 테마주가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테마에서 시작된 이 종목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좀 압축이 되면서 실제 이제 기술이 있는 기업들, 그들이 압축이 되면 이제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업종이라고, 섹터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업종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이 있으면 향후 실적 어떻게 전망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전망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을 때 섹터로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로봇은 예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도 돈을 버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돈을 쓰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봇의 범위가 확장됐어요. 이 테마가, 이슈가 커지면서 테마가 확장된 게 부품주들도 전부 로봇주로 이제 포함이 되니까, 사실 이 부품, 로봇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로봇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부터 여러 산업에 있는 이 기계 산업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들을 다 납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더해지면서 테마였는데 섹터로 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1등으로 본 게 바로 이 SBB테크가 만드는 탈일본 소부장 1순위 부품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강연회 때도 얘기했고, 감속기, 로봇용 액추에이터,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관절, 사람으로 칠 때 관절을 얘기합니다. 이 감속기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가격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 나온 테슬라봇, 그 옵티머스에, 이 테슬라의 정책은 항상 저가 정책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서,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팔다리 한쪽씩인가, 그러니까 이런 관절이 들어가는 곳에 8개를 써야 되는데 6개만 썼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접한 적이 있는데, 이 로봇용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감속기, 굉장히 중요한 부품. 이게 없으면 로봇은 로봇인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로봇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정밀한, 지금 최근 로봇주의 이슈는 삼성에서 나온 AI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인데,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휴머노이드잖아요.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감속기를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고 이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이 로봇팔, 관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세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에 의존하던 부품이었는데 SBB테크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고, 기술 자체를, 그리고 이 기술을 토대로 양산에 성공했어요. 상업화에 성공했어. 그래서 원래 SBB테크는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1분기 때 우리가 그래서 많이 수익을 봤는데, 이 1분기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산업에 첫 번째는 SBB테크의 인수가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확정은 아니죠. 소문이야, 설. 이게 돌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15,000원짜리였던 게 95,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 거품, 신규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1분기 성장주 상승 멈추고 연중 긴축 계속되면서 성장주들이 하락할 때 로봇주도 이제 한 번의 시세가 끝났어요. 그때 좀 많이 내렸습니다. 요 내릴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물량을 들고 있다가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했는데 그 추가 매수 물량은 일단 야 이거 길어지겠다 싶어서 추매 물량 손절하고 기본 물량 계속 들고 있었어요. 워낙에 수익을 크게 봤기 때문에 저는 기본 물량 그냥 쭉 가져간 거야. 그리고 로봇 다시 이거는 무조건 가져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장성 보호하는 거야. 로봇 산업은 사라질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산업이거든. 대세란 말이야. 이거는 다시 한번 흐름이 붙어. 그때 우리가 얘를 다시 하면 되겠다. 그래 기본 물량 들고 있다가 최근에 아이 수급이 붙었죠. 근데 사실 매수할 만한 구간은 제가 볼 때 기술적 구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도 물량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급방에서 진행한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TPC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SBB테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제일 많이 먹은 건 하반기 된 T로보틱스구나. T로보틱스까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SBB테크도 드디어 수급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날부터 9월 4일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이전에도 매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상태가 항상 있어요. 저는 수급 모델이 수익 모델이 있다 그랬죠. 제 수익 모델이 딱 와야 돼. 그럴 때 저는 공략하는데 그 공략 자리가 와서 가격을 깔았는데 계속 안 주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는 그냥 우리 뭐 T로보틱스도 많이 먹었고 하반기 로봇주 수익 난 게 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얘 다시 들어갑시다 해서 신규 회원분들도 금요일 날 일제히 매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추가 매수. 이거 지금 이 SBB테크는 이미 1분기 때 우리는 더블 이상을 수익 냈고요.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가볍게 10% 정도는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종목, 아는 종목이에요. 먹어본 종목. 고기를 먹어본 자가 먹을 줄 알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SBB테크를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딱히 금요일이 아니고 지난주 내내 이제 이거를 노리다가 금요일날 탁 들어가서 오늘 쓱싹 하고 나온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뿌듯해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매수하자마자 상승하는 게 좋죠. 저도 그래요. 아니 어느 누가 장기 투자하고 싶겠어. 안 그래? 로또도 긁으면 바로 이제 1등 되길 바라지 뭐 이게 언젠간 될 거야 라는 희망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상한 그림이 오늘 바로 나와줬을 때 매수하자마자 수익 나는 건 그렇게 썩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회원분들이 그럼 못 사요. 여러분들 맨날 물어보죠. 매수된 다음에 하락하면 손절하나요? 추가 매수하나요? 물어보죠. 안 가는데요? 이러잖아.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는 안 그러실 거예요. 본인이 매매할 때. 근데 누가 추천하니까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질문 나올 때마다 이제는 대답을 안 드립니다. 한두 명이 궁금하겠냐고. 왜냐면 매수했는데 바로 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오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길 원하지. 이렇게 SBB테크처럼. 근데 얘도 추천하다마자 오른 게 아니죠. 금요일날 사서 오늘 올랐어요. 하루가 걸렸잖아.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오늘 내가 추천드리면 오늘 바로 오른다? 별로 그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도 못 사. 한두 명 정도?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는 한두 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굳이 따지면 한 20% 정도 회원분들 중에 그 정도밖에 매수를 못 해요. 매수 사인 나가자마자 상승했다고 생각해봐. 좀 늦게 오면 못 살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거든. 내가 매수했어. 매수 사인 드렸어. 쭉 빠져야 돼요. 그래야 모두들 살 수 있어. 지금 내가 매수 사인 드렸는데 회의 중이신 분들도 회의 끝나고 나와서 살 수 있고 모두가 매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쭉 내렸다가 이제 거기서 자 내릴 만큼 내렸으니 다시 반전하면서 올라가는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죠. 이게 발생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한번 내렸다 가야 돼요. 그래서 SBB테크를 보면 얘가 제가 며칠 동안 매수하자 노렸고
그 매수하자는 게 59,000원까지였는데 얘가 이날 57,900원이죠. 전 이날을 58,000원까지 이제 매수하자라고 사인을 보내드렸단 말이야. 오전에 금요일이니까 좀 내릴 것 같아서 내렸어 실제로. 그 다음에 오후장에 바로 이렇게 종가를 쭉 끌어올리더라고. 6만원부터 사자 했어요. 가격범위 좀 넓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여유롭게 매수가 다 됐죠. 이런 겁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오늘 사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금요일에 샀어. 근데 오늘 오른 거야. 그럼 얘 팔면서 얘 판만큼 다른 종목을 또 채우는 거야. 그게 제가 매매하는 리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리딩을 하면은 모두가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센서뷰를 수익 실현했죠. 이것도 하루 만이잖아요. 아주 이상적이야. 센서뷰도 되게 좋았어. 엄청 좋은 거야. 아니 그렇습니까? 금요일에 샀는데 오늘 수익이잖아. 그리고 오늘 사신 분들도 있죠. 왜냐면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거 오늘 사인 드렸거든. 오늘 제가 4,900원, 그러니까 금요일도 4,900원, 오늘도 4,900원 드렸는데 저가가 4,860원이죠. 얘는 제가 가격을 막 이렇게 뭐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범위를 안 정해 드렸어요. 그냥 4,9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매수하세요. 사인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었지. 그렇게 편안하게 매수하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5,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수익. SBB테크는 고급방에서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매매하고 있는 지금 거의 한 9개월째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뭐 고급방 거, 여러분이 고급방 입성하시면 제가 SBB테크는 드릴 것이고 고급방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뭔가 맛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뭘로 맛을 봐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백발백중 화요일, 백발백중 필살기 필살기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 출연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상승을 했네요. 근데 백발백중 화요일에서 지난주에 백발백중 화요일 지난주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센서뷰. 그리고 MTS로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하나를 놓쳤거든.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종목 하나가 이쯤 되면 이제 센서뷰가 뭐 관련주인지는 여러분 알겠죠? 얘 관련주란 말이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내가 얘를 이 살 구간이 솔직히 있긴 있었는데 아니 너무 무서운 구간들을 만들어서 저도 이렇게 많이 높으면은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책임질 거면 들어가지만 리딩할 때는 신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았고 못하고 대신에 이것과 비슷한 업종, 얘랑 비슷한 이제 섹터, 그리고 흐름상 비슷해야 돼요. 또 비슷한 섹터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자율주행이란 말이야. 얘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뭐 얘가 움직이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할 수는 없어. 라닉스를 할 수는 없다고. 같이는 안 움직여요. 진짜로. 같은 자율주행인데 이게 어떤 그 테마 안에서도 분야가 세분화되면 그 해당 분야에만 올라갑니다. 옛날에 진단키트, 코로나19 테마를 보면은 그 안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계속 나뉘잖아요. 치료제 안에서도 지금 니클로마사이드 이런 막 어려운 약제 이름 있잖아. 약품 이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세분화되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센서 레이더 관련주이기 때문에 얘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못 타고 있기 때문에 대신 찾은 게 이제 센서뷰였습니다. 그래서 백발백중 화요일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관심주로 얘를 이제 자율주행에서 뭐가 탑픽입니까 했을 때 저는 센서뷰를 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시청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백발백중 화요일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방송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드렸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 두 개 말고도 지금 하나가 또 올라가는데 얘는 제가 놓쳤어요. 놓친 게 뭐냐면 센서뷰를 보고 얘를 안 봤어요. 이노 시뮬레이션이죠. 왜냐면 상장 첫날에 얘 아마 400% 나왔었을걸 저때? 그런 다음에 그냥 쭉 빠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얘는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얘도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빠졌죠.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속해지면서 올라갔는데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거 하기에는 뭔가 겹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 들어서 센서비로.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하지만 뭐 수익 났으니까 장땡이죠. 수익 나면 장땡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센서비 그렇게 오늘 수익이 났는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센서비가 수익 난 것은 오늘 올라가는 걸 그냥 따라잡은 게 아니고 충분히 계산되고 준비되어 있는 매매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 스타일이고 우리 방 스타일입니다. 종목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은 이미 다 매수가 돼 있어. 여러분 가입하면 그러면 뭘 사야 되나요? 뭐 막 사야 될 것 같죠? 아니야. 가입하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종목부터 매수하시면 돼요. 오늘 바로 수익이 센서뷰는 났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좋았던 거고, 대부분은 오늘 들어오셔서 매수하면 안 올라요. 내릴 거야. 내리면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오늘 매수한 게 상승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몇 분 몇 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매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잡아놓고 가격대를 보고 흐름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제 사인에 따라서 매수해서 대기하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뭘 대기해? 올라가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한 만큼 또 다른 종목으로 채워가면서 바꿔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환매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뭐 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깝진 않은데 이런 종목들이에요. 나이백 같은 거. 야, 오늘도 관심주인데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방송하기 전에 딱 봤거든요. 2%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리가 참 좋은데 나는 인벤티지랩을 워낙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와, 오르네요. 많이는 아니고 8% 정도 올랐는데 이런 흐름들을, 이런 종목들을 저는 항상 지금 카카오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도 보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매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리딩 왜 받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로 바빠서 체크하지 못하는 시장의 상황과 종목의 상황을 제가 대신 상황을 보고 상황을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바빠서 못 봐. 다른 일 때문에 못 봐.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대행해 줘야 되잖아. 그걸 하는 게 나란 말이야. 왜냐면 나는 그 직업, 본업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본업이거든. 눈 빠질 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이 직업을 한 뒤로 안과를 그렇게 자주 가. 이게 다 직업병인 것 같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바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게, 리딩을 하는 것은 내가 매매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 내가 여유롭게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유롭게 뭔가 허허 웃으면서, 웃긴 웃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도 여유롭게 나도 내 머리를 타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지. 이건 직업이니까. 여러분들은 부업으로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투잡으로 주식을 하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본업이란 말이야. 나도 취미 삼아 리딩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바쁜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종목을.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 오늘 이렇게 해도 수익 난 거에 대한 기쁨보다 저거를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로봇 얘기 그리고 AI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는데 센서뷰를 뜬금없이 지난주에 왜 드렸을까? 여러분, 로봇이랑 AI도 언젠간 흐름은 끝나요. 지금의 상승 흐름이 이제 뭐 언젠간 재료 소멸로 끝난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뭐 할 건데?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항상 주식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다음을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순환매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센서뷰 수익 실현하신 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 잘하신 거예요. 지금 흐름을 잘 탄 거야. 왜냐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먼저 이제 한번 치긴 쳤어요. 지난주에 현대차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이 상용화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급등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이 전통적인 대장주들이긴 하지만 워낙에 또 주가가 낮았고,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워낙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신규주 쪽으로 눈을 돌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도 봐줄 때가 되었죠.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이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런데 이 로봇은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AI와 로봇이 같이 간다. 왜 같이 간다 그랬어요? AI가 빠져있는 로봇은 로봇이 아니라 그냥 기계라 그랬죠.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기계. 고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좀 편하게 일을 도와주는 기계? 도구? 그 정도야. 로봇이 아니란 말이야. AI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무슨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입력받아서 그 행동을 자율적으로 하는,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가는, 그게 로봇이거든요. 근데 AI가 빠지면 그건 로봇이 아니죠. 가서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 그건 포크레인이죠.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로봇이라고 그러진 않잖아.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원은 켰다 할 수 있어도 그 순간 입력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로봇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로봇 산업은 모든 기술 산업의 집약체다. 자, AI 알고리즘을 입력받아서 자기가 전달받은 명령을 수행을 해야 돼. 그런데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동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로봇이. 그럼 이동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AI 알고리즘과 함께 더불어서 로봇용 액추에이터가 되겠죠. 감속기. 그래야 작업을 하겠지.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 가서도 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건 역시 AI 알고리즘과 로봇용 액추에이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하고 이동해서 작업하는 이 이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 이동.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게 어렵게 설명이 진행되는 것 같아도 지금 제 방송 듣고 있죠, 봉황님? 네. 4만주 팔아먹었다고 내려가는 게 종목입니까? 거래량이 4만주도 아닌데? 내려가는 건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지금 내려가는 겁니까? 저기 안 갔으면 매수를 못했다고. 카카오라이브 듣고 있나요? 제가 듣고 있을 때,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땐 제 방송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내려가는 거야. 야, 그러면은 2% 올라가면 심장이 멎겠는데 깜짝 놀라서. 전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매수하라고 자리를 주는 거지. 무슨 얘기 했지, 내가. 이동. 이게, 이 주식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설명 들을 때는, 그리고 기사를 읽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점 매수하는 구간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고급방이랑 체험방만 나간 거기 때문에 종목 이름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제가 어쨌든 리딩은 계속 드릴 거니까. 자,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 주식에 대한 내용을, 신문 기사를 읽거나, 어디서 전달받거나, 막 이런 거를 주식에 적용시킬 때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야 돼요. 지금 전도연님이 얘기해 주신 딱 그 네 글자가 여기에 대한 정답이잖아요. 여기서 작업할 때 필요한 것은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GPU, 그러니까 지능형 반도체를 심어서 AI 알고리즘을 입력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입력시킨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선 감속기를 비롯해서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부품들이 필요해요. 그게 여기서 이제 고정으로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고정으로 박혀서 로봇팔이 작업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진화해서 얘가 여기서 작업하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자율주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모든 기술 산업의 집약체예요. 끄트머리, 꽃이라고.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하고 단어 지기니까 되게 웃긴데 로봇만 완성이 되면 로봇의 최종 단계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바리엔테이션 맨인가 옛날 영화 있죠. 그 로빈 윌리엄스 씨가 나오던 그 로봇이 인류 그 기술 산업의 끝이란 말이야.
그런 로봇 만들어지면 솔직히 로봇과의 전쟁도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런 정도의 막 그런 시대가 될 텐데 아직은 멀었죠.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직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될 때쯤에 정말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로봇 산업은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로봇 산업은 이거는 꺼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불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단순 로봇부터 시작해서 협동 로봇이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로봇 섹터 안에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좀 슬픈 말이지만 공장에서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3D 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나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섬세한 작업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갈 수 있는 기술력이 만들어지면요, 로봇 산업은 엄청난 변혁을 맞게 되고 관련주들 주가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수혜주가 될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찾고 있는 것,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지금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단순히 오늘 시세만 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양봉 전환하면서 종목들의 섹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한 12%까지 오르다 지금 4%로 축소가 되면서 종목들이 좀 전환점을 맞고 있거든요. 로봇주는 오늘의 흐름은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왔더라도 끝난 거예요. 다시 여기서 불이 붙으려면 2시 반쯤까지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두산 로보틱스 막상 이제 개인들 청약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또다시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는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안 꺼져요. 꺼질 수가 없어요. 지금 고평가 저평가를 논할 수 없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얘는 돈을 버는 섹터가 아니에요. 산업이 아니고 아직은 테마란 말이야. 돈을 쓰는 산업이야. 근데 지금 얘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버는 기업이어야 성적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쓰기만 하는 기업의 성적표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을 안 봤는데 실적이라는 게 발생될 수 없는 구조인데 뭐 계속 R&D 비용 들어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M&A에 엮인 종목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M&A 엮인 게 되게 좀 날티나는, 속된 말로 날티나는 M&A가 아니고 삼성에서, 현대차에서, LG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엮여서 정말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 M&A를 했을 때 큰 수익과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고, 오늘도 매도 사인 안 냈습니다. 따블이 갔어요. 하반기에 매수한 가격에서도 11만 5,500원에서도 따블이 갔죠. 저는 뭐 매도할 의미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고.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 책정할 때 비교 대상 기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빠졌다고 합니다. 협동 로봇 기업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호재는 아니죠. 왜냐면 레인보우가 같이 평가 대상이 돼야 두산 로보틱스도 공모가 그럼 좀 더 높여도 되겠는데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걸 제외하고 레인보우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동 로봇 시장도 굉장히 크고 있고, 하나까지 지금 이제 로봇 시장 참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로봇 산업. 이제 오늘의 흐름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이제 종목들 흐름이 교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거나, 오늘 할 걸 다 했으면 오늘 이후 흐름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지? 오늘 흐름을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눈앞에 뭐가 날아다녀. 자, 로봇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렇게 다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뭐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데, 로봇주들 뿐만 아니고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한 번씩들에 다 꺾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 일단 한 번씩 눌리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늘의 흐름이 좀 바뀐다는 얘기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지수 포인트가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건데, 이게 아까 거라서 지금 보면은 자,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네요. 그죠? 살짝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노 시뮬레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센서뷰도 잘 짓고 있다. 우리가 지금 종목 선택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여기 딱 나타내 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오늘 제가 MTS도 추천글을 쓴 게 파로사이바이오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조금씩 설명드린 것을 다 합쳐져서 큰 설명이 된 건데,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AI 얘기했고 로봇 얘기했고 조금씩은 다 했잖아요. 근데 이 AI 안에서도 이제 섹터가 나눠져서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 지금 AI의 가장 핫한 분야는 바이오입니다. AI 바이오. 저는 그래서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처음에 상장한 날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고, 둘째, 셋째 날 상상이라서 매매 못하다가 요날 들어와서 우리 8월 3일날 상한가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수익권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수익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매도 사인 안 드리고 있는 거고, 더 가야죠. 한참 더 가야 돼요. 왜 한참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락업 물량이 풀렸거든요. 소화했잖아. 소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얘가 우리가 내역을 쫙 뽑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개인 판단인데, 공모가가 14,000원에 지금 23,000원, 충분히 락업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얘는 아직 락업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보유해수 물량. 이 보유해수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더 갈 수 있다라는 근거로 그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락업 물량 보통 단기적으로 한 15일째 락업이 해제된다, 한 달에 해제된다, 이런 물량들은 단기 물량이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도 만약에 나왔다면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화하고 올라온 거고, 아니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워낙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안 나왔다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지. 공모가 14,000원에 더블 가도 28,000원이거든요. 네, 아직 한참 못 갔어요. 들같이. 요즘에 신규 상장하면 상장 당일 400%까지 오르잖아요. 얘네는 신규 상장 효과를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파로스 매수 사인 드린 이후에 솔직히 변동폭이, 얘가 이런 음봉도 위아래 변동폭이 11%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제 매수 사인 드리면 바로 나와. 하락하면 손절하나요? 추가 매수하나요? 근데 그런 질문들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좀 자제해달라고 그러는 게,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몇 번 듣다 보면은 내가 기준이 흔들리고 노선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그냥 요즘에 그런 질문에 아예 답을 안 드리고 제 전략만 일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죠.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오늘 원래 상승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건 맞아요. 오늘 상승해야 되는 날인데, 필요한 거래량 120만 주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이유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속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오늘 장이 아직 안 끝나서 사실 지금 아직은 몰라요. 얘도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얘네 AI 솔루션 이름이 케미버스인가? 너네 케미버스 맞니? 맞네. 이 파로사이바이오의 케미버스가 차바이오텍이나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랑 같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와우. 눈앞에 날아다니던 이 창문을 열어놨더니 계속 뭐가 들어오네. 눈앞에 날아다니던 애들을 처형했네. 얘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자, 이 케미버스를 가지고 계속 MOU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MOU 진행하고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이 계속 뉴스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요. 지금 파로사이바이오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차바이오텍이랑 하고 있거나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것이 다시 재탕돼서 뉴스가 나오거나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이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8월 31일 뉴스들이 있는데 상한가 간 날은 뭔가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별도 중요가 아니고 니들은 있었는데 왜 뉴스가 안 보이냐가 내가 그걸 보면서 그 MTS 추천글을 썼는데, HTS마다 뉴스 나오는 게 달라. 이거 8월 9일 거는 이때쯤 나온 얘기인데, 이 신약개발 혈액암 치료제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코멘트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냥 제가 기사가 아니라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면, 일단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 연구소랑 지금 MOU를 체결을 했고, 이 AI 기반 실리안품 플랫폼 케미버스, 이걸로 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 혁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추가로 받았어요. 이게 31일 날 나온, 8월 31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날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얘네 회사 IR 담당자가. 우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종목들,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럼 회사에 전화해요. IR 전화를 바꾸라고. 왜 뉴스 안 내냐고. 뉴스에 있는 거 맞냐고. 저도 간혹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뭐 유증 발표를 해서 뭐 급락할 때 니들 왜 유증하냐고 회사에 전화를 해봅니다. IR 담당자한테.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우리는 왜냐면 한 주를 샀더라도 주주거든. 그럼 이제 권리야. 전화를 해보는데, 파로사이바이오는 이런 내용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은 홍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상장했으면 제일 바쁜 부서가 IR 담당 부서일 거거든. 그래서 바이오주도 원래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고 돈을 쓰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파로사이바이오처럼 좀 효율적으로 쓰는 기업들이 있죠. 신약개발 플랫폼 AI를 통해서 신약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계속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바이오주들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파이프라인을 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얘네는 계속 생성할 수가 있죠. 왜냐면 얘네 솔루션, 얘네 이 케미버스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대부분의 AI 바이오 기업들은 다 진단 시장이잖아. 암을 진단한다거나 사람이 촉진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질병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파로사이바이오는 찾아주는 게 아니고 찾은 질병을 치료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돼요. 분야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유망하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파로사이바이오, 얘를 더 유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단 시장에 있는 AI 관련주들이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도 뷰노를 많이 매매했고, 뷰노밖에 안 했나요? 뷰노 팔고 나서 4만원에 팔았는데 6만원 넘고, 뭐 어쨌든 이런 좀 덜 먹은 그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사실 저는 파로사이바이오에 좀 더 애착이 좀 갔거든.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상장하기 7월 27일, 이달 27일 되면 2달째인데, 2달 낙원 물량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다 밝혀져서 나오지는 않아요. 뭉뚱그려서 보호해수 물량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저도 파로사이바이오 괜히 던졌다 싶은 때도 있고, 종목별로 진짜 다르거든요. 낙원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낙원 물량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간다고 보는 거죠. 예전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처음 했을 때, 월봉으로 봐야 되는데 워낙 옛날이라, 처음 상장했을 때 이거 진짜 엄청난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장외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돌았거든요. 결국에 상장하고 나서, 이거 대박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상장하고 나서 6만원이 상장했는데 무증을 2번을 했어요. 상장하고 1년도 안 돼서. 근데 무증 2번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갔어요. 물량은 4배가 됐고, 주가는 무증 2번 하면서 공모가 6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이제 다운이 됐는데 6만원이 갔잖아요. 수익이 얼마나 났겠네요. 계산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엄청난 수익이 났던 종목. 그게 바로 이제 아미코젠이었는데, 바이오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가끔가다 나와요. 아니 파로사이바이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외에서 물량을 받은 사람들이 절대 팔지 않는 종목들, 쉽게 팔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뭐 우리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 외에도 창투사라든지 기관 물량들이 있거든. 이런 좀 덩치가 큰 수급 주체들은 들어왔을 때 쉽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자, 민들레 님도 지금 이 카카오 라이브를 안 듣고 계신가 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나온다니까.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죠. 매수하고 내려가면 항상 얘기가 나와요. 위에 써드린 글까지 한번 다 끌고 내려와서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왜 카카오 라이브 하면 바빠서 못 듣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질문을 한다면 바쁜 게 아니잖아. 들을 수 있는데 왜 안 들으시지? 충분히 얘기 드렸는데 뭘 얘기 드렸냐면 여기 어디 가서 추천드린 이래서 문자 리딩이 필요한 거야. 제가 원래 카카오 라이브 하는 중에 길게 글을 안 쓰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봐봐요. 특정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어요. 제가 추천드려서 하락을 해. 근데 질문이 내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 저도 손절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런 종목 매도하면 날아가죠. 제가 리딩에 관련된 질문, 가격에 대한 질문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 중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무방의 방이 여러 개니까 다 합쳐 한 1만여 명 된다고 쳤을 때 다들 궁금하시겠죠? 이해하는데 이 궁금한 분들이 다 같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 저 혼자서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얘기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는데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안 해주면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합니다. 왜냐면 안 듣고 계시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잘 들어주시는 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AI 바이오로 넘어갔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어쨌든 오늘 로봇주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로봇주의 오늘 대장은 두산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권으로 해서 얘가 지금 수혜 기대감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장주가 한번 꺾이는 거고 여기서 수급 교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언젠가는 맞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아줘야 할 때는 팔아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이거를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도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야 뭐하러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9만 원에도 삼성전자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9만 원에 삼성전자 추천한 사람들 자기가 9만 원에 추천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나는 삼성전자를 계속 사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죠. 되게 웃겨요. 그 사람들 평균 단가 내보면 그게 얼마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면서 이걸 종목적으로 매매하는데 활용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 안 되면은 손절하고 정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무 때나 그냥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2차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직 에코프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에코프로 요거 정말 신문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15층에 입주한 사람이 있대요. 어떡합니까? 큰일이죠. 근데 얘가 15층을 다시는 못 갈 건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겪어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건데 보유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로봇주 내려가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 훅 꺼졌고요. 파로스도 가야 할 자리에서도 못 가고 윗골이 답니다. 기술주들 조금 안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박스권 장세라고 했죠. 이 지수 영역대를 설명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오르면서 끝이 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었지만 오늘은 또 저항대 맞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여요 여기? 제가 이 추세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추세선을 그어놓은 자리 그 연장선에 지금 딱 오늘 지수가 저항받고 있는 거야. 시초가 918포인트에서부터 오늘은 장이 계속 내렸죠. 왜냐면 오늘 920포인트가 제가 찍어놓은 자리거든. 이 추세선이 그어놓은 이유가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올라주면 매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주면 사야 되는데 이제 내림폭은 또 제한적입니다. 왜냐? 밑에 있는 추세선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제 이야기 잘 듣고 계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지금 모든 채팅창을 보면서 방송한 건 아니라 대답을 일일이 다 해드리지 못했는데 흐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큰 게 움직이고 작은 게 움직여요. 2차전지가 움직인 다음에 2차전지 이제 소재들이 움직였고, 근데 2차전지 소재가 너무 많이 갔고, 그래서 2차전지 소재들이 시장의 대세를 형성한 뒤에 너무나도 커진 2차전지 소재주들을 받아내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받았죠. 근데 그 반도체는 누구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인가? 얘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도 가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더 관심 있는 섹터 그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좀 더 축소해서 보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궁금하다기보다는 약간 의무조항처럼 들고 있는 종목이 됐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종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초반에 제가 센서뷰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분 원래 좀 덩치가 있는 반도체 기업들, 시총이 좀 큰 반도체 기업들은 전장 부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장 부품 모두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시장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만듭니다. 오히려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니까 이들 기업들의 기술력이 부각받는 거예요.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이런 기업들.
반도체는 전부 다.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에서 하나마이크론의 전장 부품 수준 내리겠어? 안 한다고. 전부 D램, 낸드 플래시를 만들면서 좀 덩치 큰 규모의 박리담에라도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져야 좀 매출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잘 안 봤는데 전장 부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장 시장이 전기차의 등장과 차량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재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자동차 출고가 늦어질 정도였죠. 1년까지도. 정말 이 세상이 확확 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제 여유를 찾았지만 반도체는 이제는 더욱더 확대해서 봐야 되는 게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 얘네들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버용 D램이 많이 나가야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용 AI 반도체 이게 많이 생산이 되어야만 기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이들의 하청인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등등이 주가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 있죠. 뭐 칩스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특히 반도체 설계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파운드리인데 팹리스 업체들 사실 별로 없어요. 디자인하우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기에는 난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얼마 만에 갔죠?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올해 초에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 작년에 이제 매수했다가 물려서 이건 뭐 거의 1년을 보유한 거죠. 이미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 사인 들었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길게 보여야 되는 이유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수급의 이동이.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반도체, 그 반도체가 간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때문에. 근데 이 시장도 이젠 무시 못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 모두 뭐예요? 로봇과 마찬가지긴 한데 이들은 섹터로 분류를 해주죠. 왜냐하면 실적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로 모두 뭉뚱그려서 한데 섞입니다. 하지만 얘들도 성장주의 일환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같이 주면서 성장주잖아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IT 공룡들이 다 그럴 텐데 가치주와 성장주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런 기업이고 저는 반도체 쪽은 실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주 성장주 둘 다 된다고 봐요. 문제는 선도업체 그러니까 전방산업군이 부진할 때 이 하청 벤더 업체들이 몰려있는 후방산업군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아직 100% 회복된 거 아니고 얘네들 전장산업을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로 얘네들의 매출은 그렇게 크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아직 크게 뜨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ARM이 상장을 하죠. ARM 상장하고 이런 과정도 겪어오면서 반도체는 이거는 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오늘 주가 하락, 최근 주가 하락 이거를 볼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돌발 하락이 나올 때는 매수.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더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팔면서 가져가세요. 왜냐? 돌발 하락은 또 나옵니다. 돌발 하락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미증시예요. 연준의 움직임 때문에. 긴축을 하게 되면 성장주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인식화, 고착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리 올려도 별 타격 없는데 우리 확장 안 할 건데 라고 해도 그냥 밀립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이죠. 기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말 그냥 수급적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준의 긴축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얘네들은 선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언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수익 실현할 땐 팔아주고 돌발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해주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사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질문을 보고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 중에 상승하지 않고 있는 종목들 있죠. 꼭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는 또 귀신같이 같이 빠져요. TPC 다시 4,700원대가 됐는데 올라오는 거는 하루 종일 걸리는데 내려가는 건 5분이면 끝나죠.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수급의 영향입니다. 종목의 영향이 아니고 수급의 영향. 만약 TPC 내일도 회복을 못하면은 내일이 체험방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희 이거 잔량 남아있는 거 그냥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는 자격이 없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쁜 놈이었고 여기까지도 기특했어요. 9월 4일까지.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좀 이쁘다고 봐줬더니 마냥 놀고 앉아있는 녀석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죠. 정리하고 좋은 지금 로봇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유료방이랑 고급방이랑 체험방에만 드렸지만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지난주에 이렌시스도 함께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냐면 숨겨져 있는 종목들이에요. 로봇주에서. 제가 원래 숨겨져 있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 숨겨진 로봇주들의 숨겨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저가에 계속 모아가기에는 자금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매수 포인트만 좀 잡아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갈 게 없으니까 가는 거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이 하락으로 딱 전환되니까 이제 뷰티 관련주들이 미치는 시간에요. 마녀공장이 좀 오반데 이렇게까지 가는 건 그렇죠. 갑작스럽게 종목들 흐름 보면서 이제 좀 방향성을 또 바꿔주긴 해야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다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조금씩 소량씩 가지고 있는 것. 자, 오늘 어쨌든 우리는 오전장에 수익 실현을 잘했습니다. 안 해놨으면 아까웠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우리는 뭐 손실권은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 요 이삭 엔지니어링이 우리가 한 1,500원, 700원 뭐 가격 다양할 거예요. 하도 변동성이 컸었어서.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얘는 이틀 정도를 더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틀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볼 겁니다. 이렌시스 같은 종목은 하루? 빠르면 그냥 내일 반 넣었으면 정리하거나 내일 좀 과도하게 내린다 싶으면 그럴 때가 바로 추가 매수할 때입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돼요. 체험방은 내일까지인데 내일 체험방을 종료하더라도 이제 무료방에서 이어서 저는 리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은 종목들 크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리딩 계속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카카오 라이브 한 30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이 상당히 많았네. 왜냐면 제가 카카오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인데 분위기는 아직 제가 볼 때는 나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때인데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인데 우리 매수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기다리고 내일 확인하고 합시다 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항상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른다고 그냥 많이 떨어졌는데 그냥 오른다고 무조건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 매수할 때보다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추가 매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후장 이 장은 한 1시간가량 남았는데 계속 관망하면서 지켜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카카오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고 오후장은 계속 이제 무료방에서 또 체험방에서 고급방에서 채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유튜브 이 보시는 창구가 다 다르시더라고. 카카오 라이브 녹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를 평소에 많이 봐서 그냥 유튜브 저 채널 등록해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채널명에서 그 돈으로 뭐하니 검색하시면 유튜브 제 유튜브 뜨거든요.
거기다 이거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냥 이 조회수나 이런 거를 노려서 편집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올려놓으니까 뭔가 더 자료가 필요하거나 한 번 더 듣고 싶거나 못 들으셨거나 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